평소에 차 드시나요? 의식적으로 따뜻한 거 챙겨 드시는지 궁금해요. 몸의 순환이 중요한데 전 얼어 죽어도 차가운 것만 마셔서 억지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차긴 차고요. 이게 찬 것만 마시는 게 좋진 않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재작년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짜 하루에 그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2잔, 3잔을 계속 연거푸 마셨거든, 일하면서. 근데 보통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소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띵띵 붓고.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누가 차를 사다 주셨나? 제가 그냥 사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차를 마셨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거를 따뜻한 차를 마시자마자 소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너무 찬 것만 마시면 이렇게 몸이 냉해지고, 원래 냉해지면은 그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변 배출이랑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찬 음료를 연거푸어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여름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의식적으로 좀 따뜻한 걸 중간에 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차를 드실 필요는 없는데 커피를 드시더라도 따뜻한 거 이렇게 한 번씩 드시는 게 좋다. 배도 아프고 입맛 없어서 지금 물이랑 탄산 아메리카노만 먹었는데 몸무게가 내려가질 않네요. 먹으면 당연히 몸무게는 오릅니다. 물, 탄산, 아메리카노도 몸에 자꾸 쌓입니다. 그 열량이 없다는 거지 무게가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액체가 입에 들어와서 그냥 쑥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몸을 다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좀 다른 거 안 드시고 액체로만 많이 드셨으면 열량은 없는데 배만 채워진 상태라서 이거는 뭐 대사나 뭐 이런 측면에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일의 체중은 제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고, 그 물 때문에 감량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물 때문에 공복감이 안 느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식사량을 늘려야 한다고 느끼는 시그널이 있나요? 지금은 그냥 뭐든 적당히 배부르게 또는 배 안 부르게 먹고 중간에 배고프면 간식 먹자고 먹는데, 식사량을 늘리거나 혹시 치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언제? 식욕이 막 엄청 들끓거나 기력이 엄청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 또 분명히 감량될 것 같은데 감량 안 되는 그런 상황. 공복감도 되게 충분하고 이거는 기존의 내 데이터를 봤을 때 분명 감량이어야 되는데 감량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너지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생리가 좀 지연되거나 뭐 그런 거, 뭐 혹은 뭐 감기가 이렇게 도는 시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감기가 좀 잘 걸리는 것 같다거나 그런 것들. 생리전 입 터짐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좋은 지방이 가득한 식단일까? 생리전 입 터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호르몬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생리전 입 터짐이 심해지니까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생리전 식욕을 낮춰주긴 합니다. 지금 보면 위에 여기 현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전조 증상 없이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저희 회원님들을 보면은 저랑 이제 오래되셔가지고 생리도 같이 거듭 몇 번 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골반도 아프고 식욕도 막 오르고 체중도 엄청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거듭 될수록 그 몇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하신 분들일수록 생리에 의한 영향이 적어졌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거 당연히 생리는 호르몬이 이렇게 우리 몸을 이제 컨트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 골반 아프고 입주변 여드름 이런 것도 덜했고요. 식욕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엄청 당기고 그렇지 않았어요. 생리 전이라 의식하고 음식이 당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식욕을 올리는 거. 그쵸 맞아요. 그게 진짜 생리 때문에 이렇게 식욕이 올리는 건지, 생리를 핑계로 내가 먹고 싶어서 식욕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생리 전에 식욕이 오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치팅데이가 아니면 참는 편이시. 요즘에는 막 식욕이 막 오르진 않고, 근데 뭐 이거는 영원히 안 오르는 건 아니고 언제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올라왔을 때 그냥 뭐 초콜릿 하나 정도로 마무리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욕이 오르면 후식을 좀 더 먹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후식으로 잘 잠재워주면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치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감량에 완전 몰입한 그 블로그 처음 썼던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어요. 생리고 뭐고. 그때는 감량이 너무 중요했고 생리 식욕도 그렇게, 그러니까 감량 욕심으로 생리 식욕도 잘 느껴지지 않았던
그랬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생리 때문에 뭔가 특별히 먹었던 기억이 제가 없고, 근데 그 한참 뒤에는 이제 어중이 떠중이 감량할 때는 뭐 생리 때문에 식욕이 오르면 치킨을 시켜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팅데이를 당겨서 먹은 거죠. 원하는 만큼 감량이 안 돼도 정해둔 치팅은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고, 힘들면 감량이 안 된다고 해도 식단을 했기 때문에 웬만큼 힘들거든요. 그 힘든 상황에서는 식단을 더 지속한다고 해도 감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치팅하고서 다시 다음 주를 기약하는 게 뭐 낫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체중을 그렇게 막 어떤 최저를 계속 내리는 그런 감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제 뭔가 스케줄대로 먹는 편이고, 제가 막 한참 감량 그 블로그 썼던 그 시점에는 사실 일주일 동안 계속 최저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안 내려가면 식단 데이를 더 늘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은 거의 없었고, 그 45kg를 향해서 그거 할 때는 치팅 데이가 됐을 때 최저를 못 본 적이 있었고, 그때는 그렇다고 식단을 별로 지속한 적이 제 기억이 없고 바로 그냥 치팅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치팅하고 채우고 다시 으쌰으쌰 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감량하실 때 치팅 반복은 어느 정도 하고 굳이 같이 평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뭐 굳이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저는 저를 알거든요. 치팅데이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당기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하루만 지나도 당긴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뭐 굳이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기보다 그냥 나는 원래 필요하니까 먹자,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주말 첫 충전대를 마쳤습니다. 막 소화가 어려울 만큼 식 수준으로 먹진 않았는데 3,000칼로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하루 만에 2.4kg가 찌더라고요. 먹으면 먹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대로 먹었는데 하루 만에 1.9kg가. 치팅도 경험이 쌓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상승 감량폭이 1000보다 줄어서. 뭐 치팅데이 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팅을 해서 내가 뭐 채우는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식단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거기에 뭐 상승폭, 뭐 하루의 상승 감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 최저를 뚫어서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치팅 이후에 며칠에 일시적으로 붓기가 빠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물론 안 내려가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중요한 거긴 한데, 먹는 거에 강박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오늘 뒤풀이를 갔었는데 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 분해하느라 안주들을 분해를 못하고 쌓인다는 생각에 불안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많이 먹은 날이고 그냥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날이고, 원리는 알아요. 그 뭐 알코올은 먼저 분해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음식으로 인한 열량은 보통 다 쌓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 뭐 알코올을 얼만큼 먹으면 괜찮고 뭐 그런 거 기준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한들 정말 내 몸에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냥 뭐 이런 날은 많이 먹은 날이 날 중에 하나일 뿐이고, 대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알코올 해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서 회복도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다시 그냥 식단합니다. 매일 닭고약단이나 한식 위주로 먹고 단계 땡겨서 군것질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바게트나 치아바타 먹는 거로 식단 바꾸고 나서 후식도 영양 성분이나 숫자, 먹는 행위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는데, 그쵸.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걸 딱 먹으면 또 생각보다 또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참 신기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폭식한다, 그래서 뭐 폭식의 이유를 이제 막 이걸까 저걸까 찾지만 결국 폭식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특히 탄수화물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채워주면은 이렇게 뭔가 고장난 것 같은 그 뭔가 식욕 회로도 생각보다 또 이렇게 자리를 쉽게 잡는 거를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이 보기도 했고,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을 제대로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어도 초콜릿을 식후에 미친 듯이 먹어요. 식후 디저트 혹시 멈추는 법 있을까? 그러면 식사량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식을 꼭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후식도 오히려 되게 그 작은 거 하나로 딱 입 닫히는 느낌 나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듯이 먹는다면 그거는 식사량이 적을 가능성이 크고, 점심 저녁 두 끼만 드신다면 아침에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중량을 덜 나가게 하려고 바게트 빵 먹으면서 칼로리 채우려고 올리브유를 듬뿍 넣거나 하면 탄수랑 지방이 많아지는데 에너지가 과다한 경우가 될까요?
잉여 에너지가 쌓일까 걱정되는데 기초대사량 떨어질까봐 준비한 탄수는 다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뭐 바게트도 올리브유도 많으면은 증량이니까 그게 스스로 배가 부르다고 느껴진다면은 많은 거죠. 근데 기초대사량을 감량을 하면은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감량하는 거는, 감량이 꼭 건강의 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컨디션을 최대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체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랑 감량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감량을 하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체력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감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안고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이면은 감량을 안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감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하면 되니까 그거 저는 뭐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결핍이 있는데 기초대사량까지 막 최고로 유지하고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끼 빵식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 점심에 김밥, 햇반 등등 쌀밥을 드시던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당겨서. 원래 밥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했나봐요. 근데 저탄고지 식단 하면서 빵을 너무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빵에 좀 미쳐있는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제 빵을 웬만큼 이제 채워졌는지 지금은 이제 밥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밥 당길 때는 밥 먹고 빵 당길 때는 빵 먹고, 밥보다는 빵이 저는 감량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밥은 반찬이 이렇게 자극적일 때도 있고, 또 반찬을 한두 개 계속 집어먹게 돼서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동일한 열량을 먹을 때 밥 식사하면 중량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빵을 좀 더 추천하긴 합니다. 빵만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좀 병행하시는 거. 근데 대신 저녁은 그래도 빵이 좀 더 낫다. 왜냐면 저녁은 가벼울수록 좋으니까. 다이어트 완전 지식의 저주예요. 단순하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게, 그쵸. 차라리 맨 처음 다이어트 할 때 뭔가 잘 모르고 그냥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조금 먹자. 그게 가장 심플하고 진리인데, 이게 뭔가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뭔가 꼼수를 쓰고 싶고 충분히 먹으면서 살을 좀 빼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막 무슨 원리를 탐구해가지고 뭐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같이 먹으면 뭐 탄수가 혈당을 좀 덜 올린다느니 뭐 이런 말도 있죠. 같이 먹으면 뭐 탄수가 지방을 많이 저장하게 하니까 같이 안 먹는 게 좋다느니, 뭐 실제 이런 건 대치되는 의견인 것도 있고, 알면 알수록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베이직으로 돌아가자고 딱 마음 먹었을 때도 토망고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을 딱 했어요. 딱 그 전에는 전 음식도 잘 참고 다이어트에 대해 되게 박학다식하다 재수없었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혼란기를 엄청 겪다 보니까 나 이제 다이어트 무식자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적게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자 막 이렇게 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단백질 안 드시는 이유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먹습니다. 단백질이 매일매일 많이 필요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그냥 필요한 만큼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건 아니고. 저는 저탄고 식단 할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베리코 꽃삼겹이었는데, 그거 먹고 그거 식단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건강검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 혈액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검색해보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발견한 직후에는 내가 이럴 리가 없다며, 뭐 혹은 이건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어떤 명현 반응? 그런 거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키토제닉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요산 수치 높아도 괜찮다는 어떤 글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필요하지 않은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유산 수치가 올라갈 정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단백질 그런 게 있다. 저탄고 식단을 하면서 고기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맞는 분들은 살도 막 쭉쭉쭉 잘 빠지고 고기 그렇게 많이 드셔도 유산 수치에 별로 이제 변화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좀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기력이 떨어지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고기가 또 당기기도 하고. 프로틴 쉐이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추천합니다. 프로틴을 그렇게 추출한 거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농도가 높아서 흡수도 잘 안 되고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먹더라도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음식을 먹는 게 좋고, 프로틴 쉐이크는 제가 봤을 때 보디빌딩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단백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 어제 저녁 7시쯤부터 배고픈 느낌 계속 들다가 새벽 3시 정도까지도 그 느낌이 지속되었는데 그 후에는 배고픈 느낌이 없어지고 아침에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몇 시간 동안 엄청 배고프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럴까? 아마도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내가 응답을 안 하니까 포기를 한 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배고픈 느낌도 안 올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쿠키 혹시 바삭바삭파인가요? 촉촉 눅눅파. 제가 원래 완전 바삭바삭파였거든요. 눅눅한 거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니까 그 식감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튀김 같은 것도 무조건 바삭해야 되고 탕수육 무조건 찍먹여야 되고 견과류 막 오독오독한 거 너무 막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눅눅한 것도 좋고 부먹도 하고 바삭바삭한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삭하면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